네, 강프로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4% 상승해서 다시 63,000원대. 그리고 제가 어저께 남겨드린 영상에도 분명히 이야기를 드렸죠. 추세는 유지된다. 그리고 원래 많이 올라왔으면 조정 구간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사실 많이 올라왔잖아요. 여기서 시가총액이 거의 한 30조 이상 점프했습니다. 10조 초반대부터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시가총액을 보면 대략 한 42조 원 정도, 고가까지 따지면 45조 이상의 시가총액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고평가 논란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항상 어떤 종목이 가요? 고평가된 종목이. 미국 시장 고평가 논란은 15년째 계속됩니다. 2010년도에 양적 완화로 인해서 미국 시장을 끌어올리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성장주들이 계속 튀기 시작했고 그때 대장은 애플이었어요. 근데 애플은 지금도 시가총액 3위권입니다. 3위권. 아니 15년째 계속 고평가 논란이 있어요. 근데 고평가 받고 있는 종목군들이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씩 더 생겨요. 그러면 주식시장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 가격이 먼저 올라간다. 가격이 먼저 올라가고 실적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실적 확인 전까지는 뭐가 나와요? 당연히 고평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두산에너빌리티는 계속된 고평가 논란이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럴 때 주가가 더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정 구간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반드시 이 내용 기억하셔야 되고 이번에는 그쵸 오늘은 이 상승하는 데 있어서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이 내용입니다. 자, 내용 한번 보면 미국 뉴스케일 SMR 수주에 따른 국내 업체 수혜 기대입니다. 기대. 그쵸? 자,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보셔야 될 건 다른 거 없어요. 결정이 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근데 결정이 나면 이미 주가는 올라와 있다. 그쵸? 자, 하나 생각해 봅시다. 2050년까지 원전 르네상스를 열겠다. 2050년까지 4배 확대. 그쵸? 왜 그래요?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인프라 투자를 계속해왔죠. 그래서 HD, 현대일렉트릭 또는 효성중공업 이런 종목군들. 이거 뭐예요? 변압기. 그쵸? 그리고 송배전들. 이런 쪽도 같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변압기 같은 거 한번 볼까요? 현대일렉트릭 아직까지 강하죠. 효성중공업 아직까지 강합니다. 그리고 약간의 테마 속 움직임을 보였었던 재룡전기, 재룡산업 이런 것들. 지금 보면 이 재룡 시리즈들은 그쵸? 재룡그룹주는 별로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은데 시세 보세요. 나올 때 나옵니다. 근데 모든 부분에서 뭐가 나와요? 신고가를 만들고 나서 시세 구간이 나온다. 실적 확인이 된 종목군들 효성중공업, 현대일렉트릭 뭐가 나옵니까 이거?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실적 확인 과정까지 거치면서 그쵸?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세를 계속 만들어내고 아직까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왜? 인프라 투자가 아직 안 끝났거든요. 어디서? 미국에서. 핵심은 체코 원전이나 이쪽이 아닙니다. 미국이에요. 근데 이걸 먼저 반영된 기업이 있죠. 반영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제가 오늘은 디테일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SMR의 주가예요. SMR의 주가. 자, 내용 한번 보시면 SMR이 9월 2일 화요일 날 장중고가 11% 그리고 장중 종가는 7%대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장중에 11%까지 상승폭을 키운 거예요. 근데 7월 28일 날을 고점으로 해서 쭉 빠졌습니다. 특별한 악재가 있어서 빠진 걸까요? 아니요. 그러면 올라갔을 때 호재가 있어서 올라간 걸까요? 그건 맞아요. 근데 첫 번째 시작점은 어디예요? 신고가 구간. 조정이 없었나요? 주기적으로 있었어요. 계속 있었습니다. 그럼 두산에너빌리티라고 조정을 안 받아요? 받아야 된다고요. 받아야지. 여기서 보여드리는 그쵸? 요 내용 있죠. 뉴스케일에 대한 SMR 수주에 따른 국내 업체 수혜 기대까지가 중요한 거라고요. 실제 수주가 일어나고 어떤 식의 계약 조건이 있을지 아니 한 2주 전 3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웨스팅하우스 노예 계약하면서 두산에너빌리티 망할 것처럼 하더니 갑자기 수혜 기대가 된대. 이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이거 나왔을 때도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분명하게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던 부분은 한 가지였어요. 만약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원전 관련된 모멘텀이 없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앞으로 돈을 못 번다. 원전으로 인해서. 왜? 웨스팅하우스와의 노예 계약 건으로 인해서 돈이 안 남거든. 원전 한 기당 1조 원씩을 갖다 바쳐야 된다. 그러면 일단 이 시세가 안 나왔을 거고요. 여기서 조정으로 끝나고 이 반등도 안 나왔을 겁니다. 애초에 회복 자체가 안 됐어야 돼요. 그렇죠? 하락 구간이 강하게 나오기는 했지만 이 기술적 반등이 이 정도까지 안 나와야 된다고요. 62평을 다시 뚫는다? 절대 불가능하다. 만약에 돌파하더라도 그 다음날 바로 이탈하면서 이쪽 구간 또는 여기까지 그쵸?
대략 한 4만 원 정도까지는 하락 구간이 나왔어야 돼요. 근데 나오지 않았죠. 이때 얼마나 공포스럽게 주가를 꺾었고 뭐 원전 이제 끝났다 뭐 전 정부 욕하면서 아주 난리를 쳤습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주식시장은 이 모든 내용들을 선반영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대략 한 30조 정도의 시가총액 정확하게 찍어볼까요? 상승하기 전 시가총액 얼마예요? 13조예요. 근데 여기서 고가 구간 44조입니다. 30조 올라왔잖아요. 30조를 갖다가 넣어서 주가 상승을 만들었는데 30조만큼 평가치를 올려놨는데 이 30조가 장난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력들도 이걸 모르고 이 상황을 만들어놨어요? 이거 아니라고요. 두산에너빌리티는 유일하게 원전을 미국에다가 지을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 있는 내용들이 지금 나온 거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오늘 매수했습니다. 다시. 그리고 그 내용 정확하게 여기 오전 11시에 9월 3일 11시에 그쵸? 두산에너빌리티 매수 5%대까지 높여 잡아라. 저는 기다렸다 매수하지 않습니다. 매수하는 날은 확인되자마자 바로 체결될 수 있는 가격에 잡아요. 지금 좀 올라왔으니까 밑에까지 기다리세요. 이런 거 안 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먼저 잡는 게 먼저니까. 대신에 분할 매수를 하죠. 비중 조절 당연히 중요하지만.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이야기를 드렸었던 요 내용이죠. 그쵸? 뉴스케일 파워. 요 내용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보고 가면 하락하는데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이 올라서 하락을 한 겁니다. 보세요. 24년도부터 SMR의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죠. 53달러까지 올랐어요. 1.8달러 저가부터 시작해서. 그래, 첫 번째 신고가 만든 가격대부터 봅시다. 10달러부터 50달러까지예요. 그렇죠. 그 중간중간에 조정 구간이 많이 있었죠. 구간별로 낼 수 있는 수익은 100%에서 200% 선까지 나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신고가 이후에 나온 거지 조정 없이 올라가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자 함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두산에너빌리티도 6월달 상승으로 인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고평가 논란 당연히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실적은 안 좋아졌는데 이런 논란 당연히 고평가 논란과 비슷한 거니까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세력들이 이렇게 흔들어대는데 흔들리지 않고 매도하면서 그쵸? 분할로 이익 실현도 하고 다시 분할로 매수 구간을 잡아가면서 수익 구간을 계속해서 만들 수 있다는 점. 두산에너빌리티가 특별하게 악재가 있어서 상승이 멈춘 게 아니에요. 상승이 멈춰 있다 보니까 악재가 나왔고 이 악재가 나왔는데 성장성은 부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여기서 상승 구간이 나왔을 때도 실적이 좋아서 올라간 게 아니라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됐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지속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느 장단에 맞춰야겠냐고요. 당연히 가격 외적인 부분들은 그냥 안 봐야 됩니다. 절대 보면 안 돼요. 어떤 이슈가 터지든 간에 그쵸? 그게 호재든 악재든 간에 주가는 선반영한다. 그리고 거기에 똑같이 맞춰서 매매를 했을 때 수익 구간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한다. 여기 보세요. 30%대 알테오젠. 제 영상 꾸준히 봐오신 분들은 아시죠? 제가 주도주 관련돼서 어떤 종목군들을 이야기를 해왔었는지 조선, 바이오, 원전, 반도체 그리고 플러스 이제 방산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5개 안에서 순환매가 계속 돌아요. 방산 한번 볼까요? 한화 시스템.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 매수 구간 잡았죠? 떨어지는 거 보고 매도합니다. 몇 프로 수익? 6월 달이에요. 40%대 수익 구간. 50% 가까운 수익 구간. 그쵸? 매수하는 거 빼고 한 달, 2달 대략 매수 포함해서 3개월 정도 공략한 결과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예요. 두산에너빌리티.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 매수 구간 잡았죠? 그리고 계속 이익 실현과 다시 분할 매수를 한 결과 9월 3일까지 매수했죠? 어때요? 117%, 8월 19일, 151%, 7월 28일, 188%, 7월 1일 수익 구간 계속 나오죠. 그렇죠? 두산에너빌리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SMR 관련된 수주가 나오겠죠. 근데 그걸 나왔을 때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나오고 나면 주가는 이미 20만 원을 갈지 30만 원을 갈지 모릅니다. 만약에 30만 원 또는 20만 원 가는 과정에서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지만 여기 이런 등락 구간들이 꾸준하게 있어질 거예요. 이건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입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시간도 필요합니다.
2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어요. 1년 반 이상 됐습니다. 1년 반 또는 2년 동안 조정 한번 없다고요?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이제 조정을 받았으니까 어디에서까지 기다리겠다 그게 아니라 반등 확인되면 무조건 매수하세요. 오늘 원전 관련주들 있죠. 우리기술 그렇죠? 반등이 대부분 나왔습니다. 우리기술도 보세요. 많이 올랐죠 단기간에. 그렇죠? 그 이후에 조정 구간 주고 애초에 62평 정도를 타겟으로 움직였었던 겁니다. 물론 우리 기술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두산에너빌리티의 시세가 당연히 너무도 당연히 유지되거나 또는 올라줘야죠. 최소한 유지 정도는 돼줘야 됩니다. 반드시 이 내용도 기억하세요.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매매한 내용을 보면 자 우리기술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이때 24년 5월, 6월, 7월 달에 그쵸? 매매 구간 충분히 잡았죠? 그럴 때 23%의 수익 구간 이것도 신고가 구간에서 잡은 거잖아요. 한전기술도 한번 볼까요? 한전기술 자 24년 7월 달에 7% 언제예요? 신고가 1박 2일이잖아요. 이때 체코 원전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된다고요. 주식시장은 이틀 안에서 논다고요. 반드시 이 내용 기억하시고 두산에너빌리티는 오늘부터 상승 구간으로 전환이 됐다. 그리고 약간의 등락 구간이 있을 때라도 확인되는 구간별로 이제는 비중 30% 이상 담을 때가 오늘부터는 지났습니다. 그렇죠? 내일도 늦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내용들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9월 3일 같은 경우에도 반등 확인되자마자 오전 11시 11분에 두산에너빌리티 4% 상승 중 매수 5%대까지 높여 잡아라.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높여 잡아라. 왜 그럴까요? 추세가 서 있는 종목군들, 추세가 잡혀 있는 종목군들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하죠. 바이오 종목군들도 다시 매수하고 있다. 자, 바이오 종목군들 원래 가지고 있었던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다시 매수 구간 또 잡았죠. 근데 수익을 또 봤어요. 7월 28일 날 수익 구간을 또 만들어내고 떨어지고 올라오는 거 확인하고 다시 매수 구간 잡은 거예요. 알테오젠도 실제 빅파마, 미국의 빅파마, 머크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작년부터 이 시세가 한 8배 정도 나온 거예요. 근데 주가가 조정을 보이잖아요. 실적보다 주가가 먼저 올라왔거든요. 이 조정 구간 이후에 다시 시세 구간을 만들어냈고 반등을 확인했기 때문에 매수 구간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공통되어 있는 무언가가 주식시장에 있다고요. 예상이 아니라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했는데 안 나와? 그럼 손절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손절하는 것도 고가 매수를 할 수 있어야 그렇죠. 신고가 매수를 할 수 있어야 손절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이 내용들은 모두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이렇게 매매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여기 시장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전체적으로 주도주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매일매일 드리는데 이 내용도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주도주 순환매 중이다. 9월 3일이에요. 두산에너빌리티 4% 상승 구간에서 매수 구간 잡았고요. 2달 조정 후 오늘 반등 시작이다. 확인 후 매수 완료되었다. 그렇죠? 밑에 내려보면 항상 타점 공유할 때만 매매하면 되고요. 주도 섹터는 조선 원전 바이오 반도체 방산까지다. 방산 하나 볼까요? 한화 시스템 어때요? 다시 매수 구간 잡았죠? 근데 그 전에 언제 나왔어요? 6월 27일 날 매도한 결과 40%대 수익 구간 거의 한 50%라고 봐야겠죠. 이 정도 수익 구간이 계속 나온다고요. 언제 신고가 이후부터 이 모든 내용 소통방에서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실시간 타점과 함께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댓글도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쵸? 하나 시스템 방산입니다. 여기 방산 주도 섹터 체크했죠? 원전 같은 경우에 두산에너빌리티 그쵸? 신고가 이후에 매매 구간을 잡은 결과 100% 이상의 수익 구간 7월 초에 어때요? 탁 꺾이자마자 188% 그리고 여기서 분할 매수와 이익 실현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했어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다. 뭐 고가 얼마를 뚫어야 된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반등 확인하면 매매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 미국 시장은 이제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는데 금리 인하 전에 필요한 조정 구간이 있습니다. 그 필요한 조정 구간이 이번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떤 빌미가 필요했는데 그 빌미가 알리바바에서 새로운 GPU를 개발을 했다. 근데 이건 일시적인 요인일 뿐입니다. 왜? 지속 가능하지 않거든요.
이것 관련돼서는 제가 삼성전자 영상에 상세하게 남겨놨으니까 반도체 관련된 내용이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건 알리바바를 포함해서 중국 업체들이 엔비디아에 준하는 GPU를 만들어 냈다고 쳐봅시다. 그럼 그 전에 선행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엔비디아가 아니라 AMD에서 먼저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AMD에서 먼저 못한다는 건 왜 그러냐? 하드웨어 성능도 하드웨어 성능이지만 쿠다 생태계를 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드웨어만 갖추고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개발자들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개발자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가장 오래되고 그리고 생태계가 잡혀 있는 거, 그리고 개발자들의 개발 로직들이 다 저장되어 있는 게 쿠다에 다 있습니다. 쿠다에 맞춰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물론 압도적인 성능도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 우리가 아까 전에 제가 이 내용 보여드렸잖아요. SMR, 엔비디아 주가 보자고요. 이런 부분들도 엔비디아 실적 좋은 거 알아요. 근데 어때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그쵸? 신고가 이후에 계속 상승하잖아요. 엔비디아도 10달러부터 지금 얼마예요? 184달러까지 한 20배 정도 올랐죠? 그럼 20배 올라가는 이 과정에서 조정이 없었어요? 있어요. 그쵸? 있습니다. 근데 실적 증가 폭이 이렇게 나왔다고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렇죠? 이 구간 동안 실적 증가 폭보다 지금에 와서는 이제 실적 증가 폭과 주가 상승 폭이 비슷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 초반에 23년도의 상승세 10달러부터 23년도 끝날 때 어디에요? 47달러, 50달러라고 봐야겠죠. 한 5배 올라갔다. 5배에서 130달러까지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5배 이후에 100% 이상이 또 올라갔다. 그리고 여기서 130달러부터 180달러까지 또 올라간 거예요. 이 구간에 150달러부터 100달러를 이탈하는 정도까지 조정 구간도 있었다고요. 이런 구간들을 두산에너빌리티도 보내고 있는 거고, 첫 번째 조정 구간도 안 온 겁니다. 이 정도의 조정 구간도 받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정확하게 보세요. 이 각 구간은 다르지만 두산에너빌리티가 조정을 받았었던 7월과 8월 달의 움직임과 엔비디아가 23년도에 여기 이만큼 조정을 받았었던 거 뭐가 다르냐고요. 똑같지. 근데 이런 것들이 뭐예요? 미래 가치가 좋아졌을 때 일어나는 주가 등락이라고요. 엔비디아라고 악재가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24년도 말에 뭐 관세, 불확실성이 있다, 중국 통제한다, 이런 부분들. 그때 어떻게 됐어요? 빠졌어요. 근데 다시 올라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빠지는 거 보고 팔고, 정확하게 고가에는 못 팔아요. 그리고 올라오는 거 보고 사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올라오는 이 구간에서도 당연히 차익 구간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어떻게 해요? 확인하고 매도한다. 그래야 이렇게 188%씩 수익 구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은 여기 모두 타점으로 공유가 됩니다. 실시간 타점으로 내용 보시면, 그렇죠? 두산에너빌리티 실시간 타점으로 공유가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주도 섹터는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조선, 원전, 바이오, 반도체, 방산까지. 그리고 이 내용은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처럼 100% 이상 또는 아까 전에 제가 다른 종목들도 보여드렸죠.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매매를 안 했는데 두산에너빌리티에 집중하느라 우리기술 같은 경우도 20%대 수익 구간 충분히 만들어냈고, 다른 종목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알테오젠이나 이런 종목군들을 보더라도 알테오젠 보세요. 7월 달에 33%의 수익 구간 이렇게 만들어냈다고요. 모두 확인하고 매수, 떨어지는 거 보고 매도한 겁니다. 이렇게 수익 구간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두산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텐데,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참 어렵죠. 조정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항상 조정을 줍니다. 근데 그럴 때일수록 뭘 해야 됩니까? 가격을 봐야 됩니다. 조정 없는 주식은 없어요. 알테오젠 그렇게 좋다 그러더니 보세요. 30-40% 폭락. 두산에너빌리티는 사실상 이번에 너무 당연히 받아야 되는 조정을 받은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조정이 끝날 수 있는 포인트가 9월 3일 날 첫 번째로 나왔다. 내일 약간의 등락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구간을 매수 구간으로 활용하는 건
당연히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쵸? 이런 식으로 여기 그쵸? 반등 확인되자마자 바로 매수구간 잡아요. 이것만이냐? 여기 보시면 주도주 바이오 관련돼서도 이야기 드리죠. 위에 올려보시면 리가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최근에 방산이 또 올라갑니다. 하나 시스템 바로 치고 달립니다. 그쵸?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그쵸? 이미 6월 말에 50% 가까운 수익 구간 만들어내고 다시 매매를 잡은 거다. 어떤 종목이든 조정이 있습니다. 그 조정 구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가능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이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